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 3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잔병들의 기괴한 가면 무도회, 폐잔병들의 기괴한 가면 무도회입니다. 어제 용산에서 선거에 떨어지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좀 기괴해요. 낙선자를 초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이 자리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공동 운명체라고 말했습니다. 떨어진 사람 50여 명을 이제 용산에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적된 경험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 재도전하든 어디에 있든 앞으로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뒷받침을 잘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했다. 말은 잘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한동훈이하고 똑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똑같아요. 제 책임입니다라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끝나.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동훈과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쇼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한동훈이도 이거 저희 패배입니다.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라 저희 패배입니다. 윤석열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한동훈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다 가짜라는 겁니다. 제가 패배한 거지 한동훈이 제가 패배한 거지 여러분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패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무엇을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빠졌다는 겁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라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왜 잘못하고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자기가 답을 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자, 여기에 이 기괴한 가면 무도회에 한 5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제 오찬에. 여기 보면 테이블에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테이블이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홀에. 그래야 10명씩 앉는 테이블이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 얘기했겠죠. 마이크를 들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고, 종로에 출마했었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당 지도부의 구성, 운영 등에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의 지도부 구성이나 운영 등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최재형이가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예요. 최재형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또 틀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호선 서병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됐다. 이 서병수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희도 거짓말하고 있고 서병수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얘기를 소개할까요? 이분은 불출마했군요. 총선에 불출마한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최재형이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서병수도 거짓말하고, 우신구도 거짓말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모토로 세금 없애가면서 거짓말하는 점심 장소를 만들죠? 왜 정답은 나와 있는데 정답 얘기 안 해. 대통령도 정답 얘기 안 해. 최재형이도 정답 얘기 안 해. 여기 모인 50명 전체가 다 정답을 얘기 안 하고 다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하고 기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제의 오차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가면 무도회입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정답을 얘기 안 해. 우리도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해요. 이제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또 회의를 하는데 정답은 다 알아. 사장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정답은 얘기 안 해. 그래 놓고 끝나. 1시간 만에. 회장 나오면서 헛소리들 하고 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어제 용산에서의 점심 모임은 정답을 말하지 않기 위한 확인사 사례입니다. 윤석열이 불러놓고 너 정답 말하면 안 돼. 최재형이 너 정답 말하면 안 돼. 서병수 너 정답 말하면 안 돼. 여기 떨어진 모든 50명 정답 말하면 안 돼. 정답 말하지 마. 라고 확인사살한 매우 음험하고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점심 모임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에 졌어. 그럼 왜 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사전선거에서는 졌어. 그러나 본선거에서는 이겼어. 전 지역구에서 사전선거는 다 졌어.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이겼지만 사전선거에서 져서 떨어진 사람이 52명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부정선거의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야, 그 표를 봐, 표. 사전선거표는 어떻고 본선거표는 어떻고 지역은 표가 어떻고 야 숫자로 얘기해 숫자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 대기업 회의였다면 숫자로 이야기할 겁니다. 사전투표 담당 임원 당신 사전투표 다 졌잖아. 왜 졌어? 지역투표 담당 임원 당신 왜 졌어? 어떻게 된 거야? 숫자로 얘기해 숫자로. 여기에 숫자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도 숫자로 얘기 안 했고 최재형도 숫자로 얘기 안 했고 다 아무도 숫자로 얘기 안 해. 하긴 뭐 요즘 서울대 법대에서는 산수를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산수를.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채 대통령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숫자를 제외하고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얘기예요? 이게 대기업 임원회의 같으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숫자 얘기 안 해. 어제 이 자리는 윤석열이 불러다 놓고 너희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 마 라고 압력을 행사한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자리가 어제 이 자리예요. 최재형이 너 억울하게 떨어졌지? 너도 떨어졌지? 끽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부정선거라는 얘기하지 마 라고 압력을 넣은 묵시적 압력을, 뭐 묵시적이란 단어 좋아하잖아요 윤석열이. 묵시적으로 압력을 넣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쇼하는 거야. 한동훈이하고는 또 쇼하는 거야. 부정선거를 한동훈이도 잘 알아 부정선거인지. 근데 둘이 싸우는 척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피해가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민경우 위원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에 구멍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 배에 구멍이 났어요. 물이 막 올라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구멍이 아니야. 특수 개폐구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은 자기 배에 구멍이 2개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멍이라는 단어는 좀 쓰지 마라. 생채기라고 써라. 야, 우리 그냥 할 일이나 합시다. 야, 구멍이 있으니까 배가 더 멋져 보인다. 야, 물은 배 안에보다 배 바깥이 더 많아. 이게 지금 우린 어제 청와대 회의,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매우 기괴하고,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폐잔병들이 모여가지고 기괴한 가면 무도회를 했어요. 총연출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조 감독은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랑 싸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쇼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쇼를 해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이밖에 나오지 않도록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쇼하는 겁니다. 이 어제 용산에서의 오찬은 매우 기괴하고 음험하고 음흉한 오찬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전선거에서 졌어요. 사전선거에서. 알았어. 사전선거라면 진다는 걸 알았어. 누가 그러냐. 한동훈이가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된다. 중앙일보 2월 13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2달 전에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라. 한동훈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40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 관리 법에 따르라고 그랬어요. 법에 따라. 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 투표용지에 날인하라고 되어 있어. 한동훈은 알고 있어.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한동훈이는. 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법에 따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에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나도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본투표에서 하는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나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을 하면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절대 선거관리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써있어요. 이게 법이. 한동훈이가 얘기했어요. 법이라고 그게 찍어야 된다는 게. 근데 어떻게 됐어? 안 찍었어. 못 찍겠다고 그랬어.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법을 안 지켰다는 거야. 노태하기가, 김용빈이가. 그럼 그걸 내비로둬야 돼? 여러분,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냥 가. 귀찮은데 뭘 쓰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에 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데 귀찮은데 그냥 갑시다. 그냥 대충 갑시다. 그냥 인쇄해서 씁시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한동훈이가. 자기 입으로. 그거 너들 도장 안 찍으면 의심받아.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그래 놓고는 그대로 슬그머리 뒤로 몰라놨어.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해결도 못 해놓고 모든 사람 다 나왔고 후보자들 다 나와가지고 뭘 해라? 사전투표하라고 독려하고 다 사전투표 다 여기 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사전투표했어요.
법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법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 귀찮으니까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야, 제 법 안 지키지만 그냥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뿐만 아니야. 한동훈이하고 일심동체 있어요. 일란선 쌍둥이. 윤석열 어떻게 했냐?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전 투표했어. 윤석열은 범법의 수호자예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근본은 뭐냐요? 투표권이에요. 그걸 지켜줘야 할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그리고 한동훈이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헌법 제11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해라.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 범위,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칙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고 중앙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에 주라고 되어 있는 법령 그 밑에서 법령 밑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돼.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앙공직선거관리 제 100조 투표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규칙이에요.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서 야 법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라. 법은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고 중앙선거 규칙을 투표용지를 인수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에 교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칙도 잘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쩍 이런 도장의 날인은 인수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슬쩍 끼워넣었어요. 이때 이 끼워넣은 사람이 누구냐? 회의록을 달라. 그랬더니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줄 수 없대. 이거를 이날 이렇게 인수의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헌법을 어기고 집어넣은 사람들의 명단을 줄 수 없다. 왜? 그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대. 아니 우리가 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정치하라고 그랬어? 관리하라고 그랬지. 한동훈이가 이걸 알고 있고요. 윤석열이가 이거 알고 있는 이 규칙이 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 그러니까 찍어라고 얘기를 했어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뒤로 슬쩍 빠졌어요. 아니 내가 얘기는 뭐 사람도 국민들 앞에 큰 소리로 그렇게 했지만 그냥 인수해서 써라. 이게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사전투표 전에 두 군데 대법원과 행정법원에 이거 사전투표 관리관 인수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 둘 다 기각됐어요. 그 기각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조희대예요. 조희대. 조희대가 누군지 아시죠? 대법원장이에요. 조희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전투표 용지 선거투표 관리관 사인의 미란인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안 찍었느냐? 이거 대통령 선거 무효다라고 소송이 두 건이나 제기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희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인수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줘라. 선표 관리관은 칸에 자신이 들어간 찍어는 줘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는 찍으라고 돼 있어. 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주라고 돼 있어. 그런데 조이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라고 조이대가 얘기했어요. 제가 조이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이대. 이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보니까 이거 뭐 기분이 좋거든. 뭐 해외 뭐 국빈 순방도 많이 하고 뭐 해보니까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5년 단임으로 안 하고요. 6년 할게요. 라고 하면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법원에. 그럼 조이대는 이럴 양반입니다. 조이대하고 친하니까. 윤석열이하고. 예, 헌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5년 하라고 전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년이나 7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인간이 조이대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158조에 도장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이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므로 헌법의 대통령의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6년이나 7년 해도 돼 라고 판결을 내릴 인간이 조이대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조이대가 얼마나 허접한 인간인지 아셨어요? 이 조이대를 대법원장으로 저기 한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이에요. 다 같은 패거리들이야. 이 사람들은 헌법을 헌법을 위반하니까 뭐 다 위반하는 거지 뭐 다 위반하는 거야. 법이 뭐가 필요했어? 내가 마음대로. 한동훈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경선으로 뽑으면 공직선거법에 경선으로 사람을 뽑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감옥 가야 돼, 감옥. 경선에서 뽑힌 사람 그냥 한동훈이가 막 잘라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거를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막아야죠.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했었어야죠. 어제는 뭐 그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내야지. 노태학이 감옥에 보내고 김용빈이 감옥에 보내야 하고 뭐 이 사람은 헌법을 안 지켜? 이 사람은 헌법을 안 지켜? 그래놓고 범법자들과 동업을 했어. 동업을 했다니까 범법자들하고 한동훈이 하고 그들이 법을 어기는데 동업을 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 사전투표에서 다 졌어. 그래놓고 뭐라 그러느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뒷받침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응? 제가 좀 부족했다. 그럴 끝이야.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우리 그 애국지사 석종대 씨가 계십니다. 석종대 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피야 식별 못해 패망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아군의 군복으로 위장한 적을 구분하기 위해 피와 식별 띠를 두른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피와 식별 띠는 구분이 안 된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적이요 하고 커밍아웃을 하는데도 윤석열이가 여러분, 우파 국민 여러분, 나는 국민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나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친북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편이에요. 라고 입으로 떠들어, 윤석열이가. 그리고 돌아다니는데도 우리 우파 국민들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이재명이를 지지하란 말이야? 윤석열 만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했어,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민주당 국힘이 나는 더 싫다. 국힘을 깨버리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윤석열하고 한동훈이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쇼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싸우는 척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피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50여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다 제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데 민경호 의원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욕할 거 없다. 바뀐 정권에서 당한 놈이 쪼다다. 여러분, 제가 쪼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민경호 의원이 쪼다라고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는 그가 가장 많이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는 그가 가장 많이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심지어 앞장서서 이 일을 꾸민 게 아니냐는 욕을 먹어도 싸다. 앞장서서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윤석열과 한동훈. 욕을 먹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을 먹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 (40선거) 40 부정선거에 따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를 무효로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정해졌어요. 가가호당 당이 원고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는 인천 계양을 내일로 미래로당의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최창원 대표가 인천 계양을의 지역구 소송 원고로 참여합니다. 안동 예천의 후보, 민경욱 등 전국 254개 선거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가능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박주현 변호사 등 여러분이 계십니다. 소송 참여 신청은 이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소송 참여 비용은 10,000원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4월 30일까지 합니다. 자, 40 부정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가가오 당, 그리고 개인으로는 지역구 후보로는 최창원 내일로 미래로당 인천 계양을 후보, 안동 예천 후보, 그리고 254개 선거구에 있는 모든 유권자가 원고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참여 비용은 10,000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자유통일당에서 또 뭐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QR코드를 찍으시면 소송 참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이번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보보좌관 후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지금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사용한다. 한국은 대신 자체 핵무장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은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군은 너희들 자체 핵무장해라.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앙일보 기자가. 그러면 한국이 중국보다 밀립니까? 그랬더니 당연하다. 중국이 먼저다. 우리 미국은 중국을 막아내는 게 먼저야. 한국은 당연히 뒤로 밀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야,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봤더니 만약 중국이 대만에 승리하면 다음번 타깃은 한국이야. 그러니까 먼저 중국을 상대해야 돼. 자, 그러면 미군 없이도 중앙일보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미군 없이도 한국군이 북한을 상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나토 얘기를 좀 하자. 이상배 씨 나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토에는 미군 핵만 있는 게 아니야.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토가 지탱되는 거야. 핵우산? 웃기지 마. 미국이면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 자,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정을 우리만 지키기 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저들은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만 법을 지키느냐. 오히려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미국이 핵우산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세한 기사를 읽으시려면 중앙일보 오늘자 기사를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혼자 핵무장하는 것보다 일본과 공동으로 핵무장하는 것이 더 국제적 압력이나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끈하실 분이 있어요. 너 이상로 친일파지? 지금 북한이 내려와서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친일파 따질 때예요?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서울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다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데 친일파 따지고 친미파 따질 때예요 지금이? 여러 번 말씀드려요. 나토가 있지만 유럽에 미국이 독일 이런 데 핵무기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프랑스와 영국이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동북아를 방어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이요.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만한 체제, 기술, 철학, 국민의 나라가 없습니다. 예, 저는 친일파라고 제가 욕을 먹어도 좋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안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합니다. 일본은 옛날 천황시대의 일본이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해적, 역사, 신라의 해적이 수백 년간 일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무라이를 만드는 게 신라의 해적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는 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해적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일보다 친일이 낫다. 아이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뭐가 잘못 나갔어요. 아주 잘못 나갔습니다. 잘못 나갔고, 네. 예. 댓글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제가 할게요. 예. 왜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예.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제가 부족했다 이 말은 뭐라 그럴까, 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